행복,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평생토록 하는 고민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론 괴로운 일도 있죠.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고민거리가 한가득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의 정의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행동으로 옮겼을 테니 고민거리로 남지 않겠죠?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하게 되는 고민이라는 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1년 전 오늘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2년 전의 고민은 기억하나요? 예전에 제가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고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민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고민이 사라졌다기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죠. 즉 시계의 침이 돌아가면서 고민도 서서히 없어진 셈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행동이지 않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바람 피운 게 걸리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에 들통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괜히 가슴 졸이고 머리를 쥐어뜯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시간에 맡기세요. 똑딱똑딱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는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시간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 사이에서 마음이 1000분의 1만큼 가벼워지는 이야기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100분의 1만큼 가벼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100분의 1만큼 가벼워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덜어 있어 재미로 1000분의 1로 바꾼 것이죠. 어찌되었든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믿어보세요. 손 쓸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철학이란 자기가 행복해지고 흘러넘치는 행복을 남에게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철학의 목적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진이나 갑작스런 사고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머리로 날아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고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도 모르니
딱히 대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고민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학이 필요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철학이 무조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철학을 가진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황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부닥치든 행복하게 생각하자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고객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비록 뒷골목에 조그만 가게를 열었다 해도 뒷골목만이 풍길 수 있는 분위기를 활용해서 고객을 끌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장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장사도 잘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가게를 열었을 때도 뒷골목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소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지혜 또한 분명히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가게의 위치가 좋지 않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라고 탄식만 하고 있다면 이런 지혜는 결코 떠오르지 않겠죠. 설사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다 해도 상황이 좋아질 리는 없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에 있어서도 철학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철학을 계속해서 강조할 생각입니다.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인생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적지 않게 놀랐는데 정말입니다. 실제로 삶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영어를 잘 못했기에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못하면 외국인이 말을 걸어올 때 곤란해지잖아 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에게는 여태껏 외국인이 말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수학 문제도 못 풀면 앞으로 곤란해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산기가 있으니 아무것도 곤란할 게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곤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귀인에겐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죠.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매정하다고 여기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당사자는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내뱉어 버린 것이죠. 결국 그녀는 단두대에 서게 되었고 처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생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인간은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생을 사서 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데 고생 따윈 필요 없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으니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저 역시 힘들게 고생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고생하지 않고도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죠. 고생을 사서 하라고요? 고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한번 고생이라는 것을 팔아보고 싶네요. 그런데 저는 고생을 한 적이 없으니 팔 수도 없습니다. 아는 분께는 좀 싸게 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구나 놀랍니다. 거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군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차원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종종 어른들이 모여 자신들의 고생담을 나누곤 했는데 저는 곁에서 엿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군요. 쓸데없이 자기 과시를 한다든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든가 혹은 자신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란 결국 자신에게 쉬운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고생 따위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고생담을 말해야 한다는 풍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고생담 중에는 어렸을 적에 전쟁이 터져 이러이러한 고생을 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괜한 시비를 걸어서 죄송하지만 그럼 전쟁 중에 고생을 안 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정작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고생을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힘겹게 고생해서 출세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한 것이냐고요? 그건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택했기 때문에 출세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값이 치솟아 부자가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꼭 고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넌 복도에 나가 서 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겠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고생은 사라집니다. 원래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가 하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납세 순위 1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싶기는 했지만 납세 순위 1위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대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이죠. 실제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돈이 충분히 많으면 행복한가? 라고 묻는 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너무 싫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짜증난다면 퇴근하고 술을 마셔도 행복하지 않겠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있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역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달린 바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4개 바퀴 중 어느 한 개라도 펑하고 펑크가 나면 그 차는 달릴 수 없는 이치와도 같죠. 그러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또한 물론 다를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날 샤넬백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해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1,000원짜리 싸구려 가방을 맨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샤넬백을 사지 않아도 행복하니까요. 저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참고만 하시고 각자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행복을 찾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모든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은 이럴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열심히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진정한 행복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려 하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옛날 어느 영주는 100만 섬의 쌀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100만 섬이나 되는 쌀을 영주 혼자서 다 먹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만 섬의 쌀로 자신의 가족, 부하, 그리고 부하의 가족들까지 부양했던 것이죠. 물론 건축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들었겠지만요. 예전부터 저는 이런 말을 곧잘 들어왔습니다. 사이토 씨는 돈이 많아서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늘 어색한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에는 아마도 하지만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우리 회사의 상품을 많이 사주신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인입니다. 그리고 상인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생선 가게에는 생선이 많아야 하고 야채 가게에는 야채가 많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사업이란 것은 재료를 구입하든 전단지를 돌리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또 거래처에 제때 돈을 줄 수 있으려면 안정된 경영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참 좋겠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순간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많은 돈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 가정집이 야채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야채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온 집안에 야채가 널려 있어 지나다니는 것조차 불편한 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많은 야채를 다 먹기도 힘들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그저 냉장고에 들어갈 정도의 야채만 있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중국의 양쯔강에는 수달이 사는데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수달은 양쯔강의 모든 물을 마시려고 덤비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간 배가 터져 죽어버릴 테니까요. 수달은 자기가 마실 수 있는 만큼의 물만 마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포함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많이 얻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을 받는 법이죠. 저는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울함이 날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하죠.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매일같이 그 친구를 한국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철판 위에 갈비를 굽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이마에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를 쉴 새 없이 먹어대면서 아줌마 여기 갈매기살 추가요 라고 외치더군요.
이 친구가 정말 우울증에 걸린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저와 함께 며칠간 그 가게를 들락거리다가 어느새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았을까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갈비를 뜯어먹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니 저절로 병이 나은 게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믿든 말든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인 건 사실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도 웃게 만들면 면역력이 올라가 암 퇴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웃음이 암을 퇴치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골치 아프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 환자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서가 아닐 듯 싶습니다. 암이라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큰 소리로 웃는 건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이 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외에도 꼭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하단 말이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죠. 하지만 해답은 늘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최고 아닌가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를 식히면 불같은 더위도 견딜 수 있다. 몸과 마음과 기술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면서 말이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이게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저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 난 운이 좋아 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어두운 표정으로 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우울함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셈입니다. 저의 제자들도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의 위력을 가르쳤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에도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 해도 절대 안 믿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도 나는 정상인이구나. 난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 말 끝에 꼭 운이 좋다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나는 운이 좋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게 뭐가 운이 좋은 거냐고요? 그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따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이 운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